조국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눈을 의심한다는 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채널A와 세계일보 보도를 읽으면서 절감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및 회고록 내용을 접한 모든 국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특정 세력의 조작이라 기가 막힙니다. 세상의 일국의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류의 음모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확인도 안 된 말을 술자리도 아닌 국가 행사에 동석한 국회의장에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윤곽이 나옵니다. 불순 세력 개입설, 각시탈 기름 살포설, 민주노총 암약설, 운운했던 이만희 전 국민의힘 간사가 왜 그런 만언을 했는지 인제야 이해가 갑니다. 윤 대통령이 왜 그리도 유가족을 매몰차게 대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에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기에 조사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당시 어느 언론이 불순 세력 배후 의혹을 얘기했는지 밝히십시오. 이런 야비하고 악랄한 음모론은 당시 일명 풀튜브라고 불리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상의 여권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콕되었습니다. 이번 보도를 보면서 윤 대통령이 풀튜브의 애청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총선 직후 음주 자제, 무속인이나 극우 유튜버 방송 시청 중단 등 10가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괜히 그렇겠습니까? 되도 않는 변명하지 말고 어느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던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십시오. 김진표 의장을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 조사도 하십시오. 검찰에 있는 수하들이 알아서 척척 혼내주지 않겠습니까?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공감을 표하기는커녕 조작을 의심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초현실적 상황입니다. 3년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면 2명의 이상하고 수상한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한 명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최혜병 순직 사건이 있고 난 뒤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합니다. 대통령 부속실장은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통령 최측근이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다른 비서관에게 전화했을 리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점은 도대체 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참 아래 계급인 사단장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들었을까입니다. 그 사라진 고리 부분에 수상한 인물 이모 전 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전 사장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인입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가족 계좌를 관리한 사람입니다. 이 전 사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우연이겠지만 이렇게 일이 겹치면 인연 아닙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 전 사장
강 부속실장과 임 비서관까지 끈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모든 정황은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이므로 기소되지 않을 뿐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할 특별검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상하고 수상한 연결고리입니다. 어쩌면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공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차치하더라도 강의부 부속실장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이모 전 사장을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강의부 부속실장이나 김건희 씨 관련된 것들 사적으로 이용한 윤 대통령 개인 스마트폰은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최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도 7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켜야 합니다. 향후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다시 말하지만 3년은 너무 깁니다.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또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수추안 발의 청원에 무려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단 7일 만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지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또 한 번 대통령 탄핵에 거론되는 것은 분명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대로라면 미래에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쟁 위기 조장, 민주주의 훼손, 권력 남용, 부자 감세, 4대 내부 외교, 국민 청원에 적힌 탄핵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겨우 2년 동안 나라를 참 많이도 망가뜨렸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윤석열, 김건희 일가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평화통일 의무 위반, 강제징용 7.1 해법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기수 방조로 국민 생명권 침해, 국민청원에 적힌 탄핵 사유들입니다. 2년 동안 참 많이도 범죄 혐의를 쌓았습니다. 탄핵 열차에 연료를 채우는 사람도 대통령이고 누구보다 먼저 탄핵을 입 밖에 낸 사람도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탄핵 청원은 대통령의 자업자득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때만 해도 불인의 수사 외압 추상은 막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윤 대통령으로 덮은 더 험한 것이 튀어나옵니다. 김건희 씨 주연의 파묘가 대중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범죄에 가담시켰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기에는 너무 많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모든 퍼즐은 맞춰질 겁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권력 남용의 소막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이상 두 번째 최혜병 특검법은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윤석열 특검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때는 저희 조국혁신당이 준비하는 윤석열 특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권력이라 불렸던 탄핵 유경험자 정우성 비서관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상황을 대비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벤치마킹해야 될 대상은 박 전 대통령보다는 닉슨 대통령에 가깝습니다. 닉슨은 자신과 주변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해임하는 등
수차례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닉슨의 탄핵 사유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사법 방해, 두 번째가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닉슨은 탄핵 표결 직전 마지못해 하야했습니다.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안위와 국가 이익을 뒤로 하고 사익을 위해 습관성 권력 남용을 저지른 닉슨과 윤 대통령 두 사람의 행동은 닮아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종착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의장 소강진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서울시 정책을 설계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높이 100m의 태극기 개양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등 국가 상징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승진물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가 이벤트로 애국심을 유도 조장하는 20세기적 별상입니다.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매력도시 서울과 어울리지 않는 혈세 낭비 행위일 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이 가능하며 개인의 취향에 맞는 문화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때 국민이 국가의 의미와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슬슬 대선의 시간이 다가오나 봅니다. 지난 대선 전에는 극우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전광훈 목사 집회에 드나들던 전략이 이제 서울시장 자리에 있으니 시민의 혈세를 뿌려 100m 태극기를 설치한 곳으로 바뀐 것입니까? 어제 국회에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과거 서울시에서 펼쳐졌던 혁신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를 증언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지역사회 내부의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 나가던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통합한 혁신 정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중단되었으며 서울시 유일한 공영방송 TBS와 공공돌봄의 보루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개선하는 많은 혁신적 정책들이 사라진 그 자리엔 구태의한 랜드마크와 개발 사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2011년 역시 대선을 한 해 앞두고 보수의 아이콘이 되어보겠다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전 오세훈 시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화문광장 110억짜리 태극기 개양대도 주민투표에 붙여보시기를 권합니다. 청년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우리 청년들의 고달픈 삶이 해결되기는커녕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하는 자립준비 청년 중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병을 경험한 비율이 13%에 이르고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년은 2명 중 1명꼴인 46.5%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자립준비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원룸에서 수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고통받다가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약 200명의 20, 30대 청년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고독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년 노년층의 고독사와 달리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중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 속에서 사회와 동떨어져 은둔과 고립으로 이어져 결국엔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사회적 죽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립과 은둔을 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청년들을 더 이상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청년 구독자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단체 및 청년 시설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으로 규정하고 청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청년 고독사 예방법 발의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겪는 삶의 고통을 더 살피겠습니다. 청년들이 노동, 주거, 건강, 교육 등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혁신당 여성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지난 6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겠습니다. 그 어렵다는 국가 차원의 병주고 약주고를 내 살아생전에 경험하네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발표한 정책이 국민의 조롱을 받는 것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지만 조롱하기 이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분은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정신건강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한 것까지도 오늘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정신건강을 이야기한다니 이것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자살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그 안에서 고립된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가장 무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어디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파 한 단위 890원이라 외치는 대통령이 야기하고 방치한 경제 위기, 눈만 멀뚱멀뚱 뜬 대통령이 무심하게 지나친 사회적 참사와 재난, 자신이 속한 검찰을 개혁하는 이유로 한 가족에게 70번이나 가한 압수수색, 정적이라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에게 300번 자행한 압수수색,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갉아먹는 폭력입니다. 이 폭력과 억압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두 분이 자살과 정신건강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현장에 전문가들이 하소연합니다. 폭압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두 분이 나타나 배시시 웃으며 가볍게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진답니다. 김건희 여사님, 그냥 못 본 척 할 테니 명품백과 함께 잘 지내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동료 의원님들께 잘 말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정신건강만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려도 자살 예방 하고 싶다면 예쁜 백 같은 허울뿐인 정책 열거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야기하는 폭력부터 거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니, 넘어가서 그럼 어떻게 저 지금 오사를 이거 정신보다 지금 우리 멋있는 날이 있어요.
잠시만요. 금요일 최고위원회 하지 말까 봐요. 농담입니다. 오늘 비공개 15차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공식 발표해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10월 20일로 예정된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을 권위상 현직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인데요. 전국당원대회 7월 20일에 하는 전국당원대회 의장도 겸하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이라고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을 했는데요. 기존의 사회권 포럼이었습니다. 이 포럼이 공개 포럼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7월 5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날이 개원일이어서 7월 10일 정도로 연구될 것 같고 그때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조금 매일 여쭤보긴 하는데 진전된 거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네. 뭐 당대표라든지 7월 3일, 4일 후보 등록이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그날 의사를 밝힐 필요 없다. 출마 선언을 그 먼저 해도 상관없다를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오늘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는 출마를 밝힌 분이 계실 겁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당대표 단독 출마를 만약에 한다면 네. 그것도 그 당원 당규에 있나요? 뭐 추대로 하는지 찬반으로 하는지. 단독으로 출마해도 투표를 합니다. 저희가 투표 절차가 번거롭지 않잖아요.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투표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 교섭단체 네. 관련은 그것도 뭐 조금 진전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비율이라든지 저번에 5% 말씀하셨는데 약간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나요? 그 결정권이 저희한테 있지 않아서 우원식 의장님이 어느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원 구성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교섭단체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주시길 저희는 기대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의장님이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그건 네. 국회법 개정 사안이죠. 네. 네. 국회법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고 저희는 12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를 하려면 최소한 민주당의 협조라도 받아야 되고 그 정도 사안이면 두 교섭단체 모두 동의를 해주셔야 국회법 개정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추진되다가 중지됐던 국회의원 워크숍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 이어서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던 계획은 아쉽게도 다음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으로 좀 미루겠고요. 이번에는 위원들 공부 및 여러 입법 과제, 조국혁신당의 앞으로 나아갈 길 등에 대해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